요새는 워낙 의사가 많아져가지고 나이 들면 확실히 취직이 잘 돼요. 개인병원 차려도 요새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사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요새 망하는 병원 많잖아요. 아니 시험을 안 봐요. 아 그래요? 학교 측에서도 이 합격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유급시켜요. 초등 의대반 이런 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은 공대에 보내고 싶어요. 진짜로 애들이 공대 갔으면 좋겠어요. 흔히 메이저 의대라고 부르는 5대 의대 출신이시잖아요. 학교도 성균관대학교 나오시고 계속 삼성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은 공부를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는 중1 때부터. 본인이 알았어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는 걸?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네. 그게 좀 한이었어요. 아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아.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잘하면 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저희 때는 중학교 때 반배치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 처음으로 공부랑 걸 해본 거예요. 배치고사 문제면 2권 풀고 시험 봤나? 전교 2등으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좋았나 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책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소설책이긴 하지만 그때 배치고사를 전교 2등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에는 1등이었죠. 담임이 그러는 거야. 1등부터 10등까지만 반장 후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그 10명 중에서 반장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저도 당연히 나갔죠. 애들이 좋게 봐줘서 그때 또 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말이 맞잖아. 공부를 잘하니까 반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1학년 때도 반장이었고 2학년 때도 반장이었고 3학년 때 회장을 했거든요, 제가. 중2 때쯤에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싶잖아요. 엄마가 또 그러는 거야. 공부를 잘하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대. 야. 근데 이제 엄마 말이 한 맞았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여자친구는 안 생기더라. 원장님 그럼 평범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거예요?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한영외고 나왔는데 특목고였죠.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만. 고등학교 때는 못 해봤어요, 솔직히. 중학교 때는 1, 2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했었는데 3학년 때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걔 쫓아다니다가 전교 3등으로 졸업했어요. 아, 저는 곤두박질 쳤을 줄 알았는데. 전교 한 5등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조금 정신 차려서 리커버리 해가지고 원장님은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니셨어요? 많이 다녔죠. 제가 일원동 살았으니까 대치동이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밖에 안 돼서 네. 대치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때도 대치동 유명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대치동 유명했고 중학교 때는 저도 대치동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치동 학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뭐 서연학원이라고 지금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딱 학원 반에 딱 들어가면은 학원 선생님이 세 문제를 딱 적어요. A, B, C. 그때 100명씩 앉아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A군단, B군단, C군단 해갖고 한 문제씩 푸는 거야. 5분 줘요. 5분 동안 그 문제를 풀어서 쫙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았으면 상관없는데 틀리잖아요? 그럼 진짜 강목으로 빠따를 때렸어요. 남자고 여자고 봐주지 않았어. 무조건 5대였나? 학원에서요? 학원에서 무조건 때렸어요. 이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쪽지 시험 범위가 1부터 50페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50에서 100이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1부터 100이야. 그 다음에 1부터 150. 누적이니까 이걸 안 맞으려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깨달았죠. 수학은 암기구나. 어차피 모든 유형을 다 외워버리면 수능 나오는 문제는 거기서 변형이니까 다 암기해버리면 뭐 사실은 그때 그래서 다 암기를 해버리셨어요? 다 암기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을 거예요. 암기 안 하고 5분만에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갖고 푸는데 어떻게 5분만에 풀어요? 강목을 한번 맞아보면요. 이건 다시 맞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자도 안 봐줘요. 여자도 그냥 풀스윙으로 때리시니까 워낙 충격적이니까 기억이 남네요. 영어학원은 그냥 외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영어학원도 다니긴 다녔는데 기억이 그렇게 남지도 않고 국어는 원래 책을 많이 읽어서 네, 저는 국어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딱히 안 했는데도 잘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사실 언어 영역이라는 게 고전 빼고는 사실은 외울 게 별로 없어서 읽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는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18등을 한 거예요. 충격이었겠다. 진짜 제가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반에서 18등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그다음 좀 열심히 했죠. 다 잘한 애들만 모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번 시험 그래도 반에서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어쨌든 특목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이 내가 생각해도 좀 나는 그래도 얘네들 중에서도 좀 뛰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제가 특목고 갔을 때도 느꼈고 또 의대 갔을 때도 느꼈지만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구나. 얘네 뒤만 잘 쫓아가자.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솔직히 공부는 약간 유전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세요? 네, 부모님은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도 좋은 학교를 나오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한양대 공대에 나오셨고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었는데 후기 중에 제일 좋은 공대가 한양공대였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하지 말아라. 여자가 무슨 공부냐. 농사지으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서울여상 시험을 본 거예요. 부모님 몰래. 그리고선 합격을 해가지고 집 나와서 서울여상 가버린. 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서울 여상이 최고였대요. 대학을 못 간 사람 중에서는 오. 가난해서 여자들은 대학을 안 보냈으니까 서울 여상이 최고였대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근데 이제 회사를 취직해 보니까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야간 대학을 혼자, 와. 초등학교 때 우연히 대학 졸업장을 봤는데 어머니가 명지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거야.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도 하고 큰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 더. 근데 이제 시대가 남녀차별이 심한 세대에 태어나셔서 가정주부밖에 안 하셨지만, 뭐 지금도 물론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기가 쉽지만 과거엔 더 심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하고 싶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자식들한테 약간 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교육에 관심이 많지는 않으셨고요. 어머님은 이제 학원 등록을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하는 정도지 뭐. 원장님이 알아서 잘 하셨으니까. 뭐 알아서 잘했다기보다도 동기부여. 여자친구를 사귀겠다는 그 잘못된 신념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또 그게 있어요. 근데 한번 1등을 해버리면 이걸 놓치기가 싫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하면은 막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반에서 1, 2등 한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희 한영외고 때는 남자애 여자 하나가 1, 2등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남자애는 지금 교수하고 있고요. 여자애는 사시 패스하고 예일 법대 유학 갔다 와서 변호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자애는. 근데 뭐 고등학교 친구들 잘 되는 애들이 많죠. 뭐 판사가 진짜 많고 변호사도 진짜 많고, 그리고 저보다 공부 못했는데 텍사스 대학에서 교수하는 애도 있고. 좀 더. 그럼 원장님 그럼 의대를 가게 된 계기는 뭐예요? 왜 의대를 지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경영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문과 꿈은 CEO였어요. CEO. 근데 이제 아버지가 CEO를 하고 싶으면 공대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제품을 갖고 사업을 해갖고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경영대 나와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경영대 석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아버지의 식견이 맞았네요. 지금 보면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데는 다 공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의대를 가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의료산업의 어떤 CEO가 돼보자 이런 꿈을 안고 간 거죠, 사실. 근데 의대 가보니까 의대는 사실 병에 대해서, 임상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우리가 뭐 의료 제품을 뭐 의사가 만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건 좀 별개더라고요.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그래서 좀 약간 주식에 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고등학생이 잘 몰랐잖아요. 금융업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다면 경대 갔을 거예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주식 잘해갖고 우리나라 최대 금융기업 회장이 됐잖아요. 이명박도 고대경영 나와갖고 현대건설 들어가서 뭐 나중에 회장하고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때 이제 의대를 간 거지. 사실 알았으면 저는 경영대 갔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다양한 그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꿈을 꿨었냐면, 사실은 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이 지은 책이에요. 김우중 회장이 어렸을 때 신문 배달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영업사원이셔서 LG에 나오셨는데 여기저기 다니셨었어요, 해외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도 보고 이제 그런 책도 읽었으니까 그런 꿈을 사실 꾸면서 컸는데, 근데 아버지의 꿈은 의사였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필리핀에 치과 의사를 하려고 필리핀 치대를 가려고 40대에 한번 준비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좀 아들한테 투영한 거지. 근데 내가 성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간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막 엄청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제가 한 전국에서 한 190등 정도 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공공학번인데 수능이 언어 영역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언어 영역에서 3개 틀렸는데 저희 때는 변환 점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120점 만점이었어요, 저희 때는 언어 영역이. 근데 이제 제가 세계에서 116점인가 그랬는데 그걸 변환 점수를 하면은 126점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너무 못 본 거야. 원점수보다 높게 나와. 원점수보다 높게 나와, 변환 점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언어 영역을 잘 봐가지고 등수가 많이 올라간 거죠. 운이 좋았죠. 언어를 잘하는데 언어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쉽게 나왔어요. 물론 원장님이 있었던 특목고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지만 의대 가서도 저도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그런 충격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면 원장님이 더 잘했나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한 중간 정도 했어요, 계속. 정말 대단한 애들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몇 년 같이 살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의대 공부라는 게 어차피 엉덩이 싸움이라서 오래 앉아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엄청 뛰어난 것보다. 의대 보면은 한 시험 범위가 뭐 PPT 3,000장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원장님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막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 공부량을 다 어떻게 버티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죠. 사실 뭐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의대 공부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머리는 어차피 의대 올 정도면 다 비슷비슷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좋은 애도 있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잘 보는 애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열심히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차피 양이 그렇게 많으면 나만 다 못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못 봐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보면
비슷한 정도고, 의사는 공부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과 선택할 때 일을 얼마나 또 잘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고. 그럼 원장님 들어갈 때 어쨌든 성적 순으로 이렇게 과를 선택하잖아요. 그쵸, 그쵸. 정형외과는 보통 높지 않나요? 정형외과는 높은데 저희 전년도에, 그러니까 저 1년 선배들이 원내턴이 정형외과 썼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인턴을 한 친구들 중에서 삼성의료원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만 다 된 거예요. 외부랑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요. 왜냐면 삼성의료원은 인기가 있는 병원이니까 외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요. 원내턴은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온 레지던트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외부 원내턴이 다 떨어졌어서 지원하기 다들 무서워했고 친구들이. 그리고 저희는 좀 유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인턴이 97명이었는데 남자가 27명밖에 안 되고 여자가 70명이었어요.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지원을. 왜냐면 저희 형대가 4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이 40명인데 인턴 뽑는 거는 97명이고 레지던트 뽑는 건 114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 학교 학생들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성대에만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면 지원을 잘 안 하고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별로 안 줬어요. 저희 인턴 때 다른 학교 출신 차석, 수석 이런 애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 보통 수석 차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7명 중에 70명이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들은 근데 외과를 잘 안 가. 수술하는 게 힘드니까. 특히 정형외과는 힘드니까 70명이 아무도 정형외과 안 썼어요. 그리고 27명이 남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내과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외과를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다른 애들 다 무섭다고 지원 안 해가지고 전 혼자 지원했는데 이제 저만 되고 4명은 이제 외부턴 으로 되고 그랬죠. 오, 멋있다. 저는 사실 성형외과도 뽑아준다고 했었어요. 성형외과를 안 쓴 게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네. 그때 여자친구가 성형외과 가면 여자 너무 많이 만날 것 같다고. 원장님 인상에 여자친구가 되게 약간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난 걔랑 근데 정형외과가 너무 힘들어요. 가자마자 차였어요. 한 달 만에 여자친구한테. 근데 성형외과를 갔으면 안 차였을 거예요. 그리고 성형외과가 저희 때 이제 레전트가 2명이었다가 키우고 하나 늘은 거야, 3명으로. 그래서 원래 2명이 사실은 픽스가 돼 있었는데 하나 늘어나면서 저 추가로 뽑아준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죠. 이러면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또 뭐라고 하려나? 하여튼. 그럼 원장님 어쨌든 간에 공부량도 되게 많고 일이 되게 빡세잖아요. 그러면 적응 못하고 좀 뒤처지거나 그러신 분들도 솔직히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때도 좀 있었어요? 있어요. 유급하거나 휴학하는 사람도 있고 국시 시험 합격률이 높지만 그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시험을 안 봐요. 아, 그래요? 대충 알거든요. 모의고사 보니까 우리도. 학교 측에서도 이 합격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유급시켜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뒤처지면 유급 막 2번, 3번 하고 시험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유급하면 그 사이에 뭐예요?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급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게임을 빠지거나 다른 데 빠져서 성적이 안 나서 유급하는 경우가 많죠. 뭐 열심히 했는데 유급한다기보다도 뭐 들어올 때 똑똑했던 애들이니까 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유혹이 많잖아요. 주로 게임 아니면 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시험 보더라고요. 요즘도 공부 좀 하세요? 네, 하죠. 의사면은 평생 어쨌든 공부를 좀 그렇죠. 해야 개업하면 끝이 아니구나. 근데 진짜 적성도 맞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요. 원장님 어쨌든 간에 입시도 해보셨고 지금 의사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지금 자녀분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의사를 하고 싶대요. 원장님 추천하실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빠 의사 좋아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좋다고 하죠. 특히 여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의사들이. 직장 다니면 아무래도 커리어가 끊기니까 중간에 그만두기 좀 어려운데 의사들은 전문의 따고 나면 1년 그냥 쉬어버렸다가 다시 취직하거나 하면 되니까 이제 출산하고 휴직이 되게 자유로워서 자격증이 있는 거니까. 정년도 없고. 정년은 근데 요새는 워낙 의사가 많아져가지고 나이 들면 확실히 취직이 잘 돼요. 개인병원 있으니까. 근데 개인병원 차려도 요새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사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요새 망하는 병원 많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이 많으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잖아요. 저 어렵죠. 저도 초음파 같은 거는 레전트 안 배워요. 전문의 따고 나와서 제가 공부하고 책 보고 잘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우고 이런 거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삼성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님 초음파 안 보시죠. 못 보죠. 영상의학과 의뢰하죠. 그런 거 이제 나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 60대야. 남의 병원 가서 40대 의사한테 막 배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책 봐도 영상 봐도 이게 좀 긴가민가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술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이제는 나이 들면은 쉽지 않은 시대라서 이제 정년 없다는 말도 옛날 말입니다. 이제 원장님 어쨌든 자녀분들 지금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생. 다른 고등학생 들어가고 이번에. 최근에 좀 약간 화제가 됐던 게 초등 의대반 이런 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자녀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교육엔 답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애가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해야지 가능한 거라서 우리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초등 의대반 수업이 수준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뭐 따라갈 수 있는 애면 해도 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원장님이라면 보내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은 공대에 보내고 싶어요. 진짜로 애들이 공대 갔으면 좋겠어요. 공대 가서 해외 그런 대학도 다니고. 다니고 이제 기술을 좀 배우고 소프트웨어 개발만 잘해도 솔직히 요새는 먹고 살기가 괜찮은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도 AI 시키면 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니까 물론 뭐 AI가 다 코딩 해주지만 그래도 내가 코딩을 할 줄 아는데 시켜갖고 어떤 게 잘못됐구나 아니면 뭐 잘했지만 이런 거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다 의견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애들이 뭐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같은 거를 가서 오히려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뭐 빅테크 가서 이제 그쪽에 파생되는 산업 같은 데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서 만약에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인 메디컬 스쿨 이런 거 좀 도전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생각했을 때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천만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로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 변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유럽처럼 되지 않을까. 유럽처럼이라면 일단 정부가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이제 수가도 점점 더 쫄 거고 그리고 일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까 고령화 사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그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의사 팁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테니까 세금을 더 걷기엔 좀 저항도 있을 저항도 있을 거고 건강보험료 더 걷기도 어렵고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아마 지금처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보잘것없는 학창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지금까지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